우리 할머니를 죽인 게 네가 아니라 팔척기였다는 거. 왜 말 안 했어? 여리의 이 한마디로 다음 화에서는 13년간의 오해가 풀리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여리의 혼란스러운 감정, 그리고 강철의 묵직한 침묵이 교차하는 이 장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전환점이 되겠지요. 왕 이정이 여리에게 넙덕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밝힌 걸 알게 된 강철은 예상치 못한 분노를 드러냅니다. 내가 입 다물라 하지 않았느냐. 그의 이 외침은 단순한 화가 아닌 여리를 지키기 위한 절박함에서 나온 말이었지요. 왕은 그 아이를 걱정하고 있었구나. 네가 라며 이를 꿰뚫어보고 말합니다. 이 순간 모두가 아끼라고 불렀던 강철의 진심이 드러났지요. 그는 여리가 팔척기와 맞서 위험해질까 두려워 13년 동안 스스로가 넙덕을 죽인 원수로 오해받는 것을 감내해왔던 것입니다. 여리는 이 사실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오랫동안 증오해온 대상이 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비난을 견뎌왔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리는 윤감나리의 모습이라는 핑계 따위는 필요 없이 강철을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겠네요. 이런 감정의 전환이 일어나는 동안 궁한 깊숙한 곳에서는 8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어지는 위험한 반전이 펼쳐졌지요. 어르신으로 밝혀진 김봉희는 풍산이 한 달 내로 원자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자 그를 멍석에 말아 매질하고 팔척귀를 모시는 화구에 물을 붓는 장면으로 그의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풍산이 그 애체장인 계집이 넙덕의 손녀라고 말하자 김봉인의 표정은 순간 굳어지고 꺼져가던 화구에서 팔척귀가 분노하듯 다시 불이 활활 타오르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8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김봉인의 수상한 행보가 더욱 두드러질 거예요. 비록 그가 흑막이라는 것은 아직 여리와 이정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금씩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보여준 김봉인의 행동을 봤을 때 그는 단순한 권력욕 때문이 아니라 왕실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그가 팔척기를 이용하게 된 배경이나 왜 왕가의 핏줄을 끊으려 하는지에 대한 단서가 조금씩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봉인과 넙덕 사이에 선왕으로부터 이어지는 악연을 보여주며 그는 여리가 넙덕의 핏줄이라는 사실에 큰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 만신의 피를 이어받은 계집이라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구나. 김봉인의 목소리에는 오랜 원한이 묻어나고 새로운 계략을 세우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리가 할머니처럼 팔척기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김봉인은 그녀를 반드시 제거하려 하게 되는 거예요. 김봉인은 곽상충을 불러 그 이무기의 발을 잠시라도 묶어둔다면 그 열이라는 계집을 없애는 건 일도 아닐 것이다 라고 명령합니다. 이 한마디에서 그의 냉혹한 본성이 드러나지요. 과거 선왕 시절 넙덕은 임금을 위협하던 팔척귀를 물리치는데 일시적으로 성공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팔척귀는 선왕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고 넙덕은 어린 세자였던 이정에게 몰래 경기석을 건네주어 그를 보호했지요. 그 암컷 경기석은 지금도 이정의 애체에 장착되어 있어 악귀의 기운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봉인은 경기석의 존재나 효험에 대해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계획이 자꾸 어그러지는 이유가 넙덕 때문이라 여기고 그녀를 증오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정을 직접 해치지 못하자 그의 핏줄인 원자를 노리게 된 것이고요. 팔척귀는 넙덕을 뒤쫓아 그녀가 용왕굿을 하던 바닷가에서 그녀를 불태워 바다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여리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강철이 할머니를 죽였다고 오해했지요. 이제 다음 화에서는 두 개의 위기가 동시에 펼쳐지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강철은 내 모친도 내 손에 있다. 살리고 싶다면 폐가로 오너라는 협박에 홀로 응하게 됩니다. 윤갑의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함정임을 알면서도 이무기인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위험 속으로 뛰어들겠지요. 그 과정에서 강철은 자신의 힘이 약해졌음을 실감하게 될 겁니다. 바람을 불러올 수가 없어 라는 혼잣말과 함께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려 하지만 실패하는 예고 장면은 이무기의 힘이 인간의 몸에 갇혀 점점 신적인 능력이 사라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여리는 강철을 찾아 나섰다가 곽상충의 부하들에게 포위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구해줘 강철. 제발이라는 그녀의 외침은 단순한 구조 요청이 아니라 그녀가 드디어 윤갑의 얼굴 뒤에 있는 강철이라는 존재를 마주한 순간을 의미하지요. 이 두 위기는 강철의 내면에 큰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윤갑의 어머니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에 처한 여리를 구할 것인가? 이 선택의 순간에서 강철은 비로소 자신의 진짜 감정과 마주하게 되겠지요. 한편 환갑 넘은 양반놈들이 죄다 그 부적을 지니고 있었다고 비비의 승천 계획은 좌절되고
그는 이 부적의 출처를 찾기 위해 여리와 손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풍산이 바로 아구지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비비는 강철, 여리와 함께 풍산의 뒷배를 파헤치는 데 나서게 되지요. 비비는 형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들을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경멸하던 비비였지만 강철과 여리가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는 모습을 보며 결국 비비 역시 인간에 대한 감정이 변화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겠지요. 그리고 왕 이정은 선왕의 죽음, 영인대군, 원자 중전의 태하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왕실을 향한 공격의 실마리를 점차 찾아가고 있습니다. 대비를 의심하며 철저한 조사를 시켰으나 모이는 증거들과 여리와 강철을 통해 풍산 아구지와 그의 배후에 김봉인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 실체를 깨달아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회에서 최원우가 어떤 책에 행방을 쫓는 장면이 등장했잖아요. 그는 그놈의 손길, 발길, 눈길이 닿았던 책들을 모조리 찾아내라며 분노했는데 이 책이 바로 팔척기의 원한과 관련된 기록의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최원우 대감은 어쩌면 김봉인의 계략을 알아내고 팔척기의 원한을 풀고자 애쓰는 인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외다리기가 최원우 대감을 호시탐탐 노리는 장면도 등장했는데 가섭스님이 재빠르게 눈치채고 최원우를 도와주었죠. 도성으로 내려온 노스님과 가섭스님은 분명 위기 상황에서 강철과 여리를 돕게 될 테고 그들의 도움으로 팔척기의 약점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노스님은 겉으로는 치매 증상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도 팔척기와 맞설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지 그 꿀잼은 본방송으로 같이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궁구와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단순한 위기가 아닌 모든 복선과 감정이 폭발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아서 다음 화는 더 기대되네요. 명작 드라마는 잼드라마와 함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